일부에서는 저희가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고객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을 좀 다뤘고요. 2부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1단계 법안에서 최근에 이제 사업자들이 해킹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제를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배경이나 어떤 이행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 해킹을 당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닥처럼 거래소가 선의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으로 그 보상을 해주면 그런 거 선의적인 방법에 기대는 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고객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사법적 구제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면 고객들이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참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1단계 법안에 보면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 거래소가 그 해킹에 대한 피해를 보상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 규정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제7조에 보면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서 이용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통해서 그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해킹당한 코인의 피해를 충당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피해에 대한 그 거래소의 책임 이행 조항 같은 경우는 지난 3구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작년도 5월 2일 날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여야가 심사 중에 있는 국회의 그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에 포함돼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이용자들이 그 거래소의 자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입법기관에서 보험이나 아니면 지급금을 준비하라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그 준비금 적립을 네네.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현재 그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해소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해킹 그 보상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틀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4월 달 또는 5월 달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로 넘어가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두 번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릴 희소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 이용 고객들이 그 해킹당한 코인 피해를 보상을 받을 때 현재로서는 거래소 고객들이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거래소의 책임을 규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 부칙 제3항에 보면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만들어서, 즉 거래소가 고객들의 책임,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본인들이 가입해 있는 보험이나 공제 또는 준비금에서 당연히 보상해 주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올해 그 하반기 정기국회의 2단계 법안에서 포함해서 다룰 것으로 현재 그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2단계 보완법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의 이 그 전환 내용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예.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다가 그 해킹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고객이 네. 은행에게 너네가 무슨 책임이 있어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은행의 책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불편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불편을 당했기 때문에 불편을 나한테 당했는데, 손해배상을 해라. 아니죠, 은행에서 너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어. 네. 그런데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네네.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당연히 은행에서가 고객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은행이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규정을 현재 그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하게 될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에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 그 정기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거래소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해킹당한 고객들에게 고객들이 어떠어떠한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거래소는 본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뭡니까? 보험, 공제금, 준비금에서 당연히 고객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 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을 그 고객이 증명하는 것이 그쵸. 아니라 이제 은행 거래소가 거래소가 고객의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변화로 당연한 책임이 주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참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규정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시행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참 늦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그 가상자산 1단계 법안 같은 경우에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개요 중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내팽개쳐서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1단계 법안도 지금 언제 통과될지 참 하세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칙에 보면 국회가 이 1단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이송돼서 정부가 공포한 후에 1년이 지나야 이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 법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년도 5월 달에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 가서야 시행하게 되는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 같은 경우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금년도 말에 정부로 이송돼서 내년 초에 공포를 한다면 내후년 2025년도 가서야 시행하게 되는 입법 공백이 1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빨라야 202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라야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1년 내지 2년 정도의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참 가슴앓이를 하면서 거래소와 싸우거나 아니면은 거래소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송, 그렇죠. 그게 뭐 3년이 될지 9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하세월에 고통을 당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25년까지 법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안에는 뭐 어떻게 피해 보상 제도가 시행되기 뭐 전에는 뭐 대안이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그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귀에 익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관이라는 것을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약관은 그 약관법에 의해서 거래소, 고객, 그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그 서로 균형적인 관점에서 그 서로가 그 약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정을 하고 그 약관을 제정했을 때는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시행하는 약관인 경우에는 그 약관법에 의해서 관련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그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당했을 때 고객들이 하루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 1년 내지 2년 사이에는 그 지금 금융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간의 업무 조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장하고 있는 약관법에 의한 약관을 이런 내용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그 입법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 당국이나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상당히 가슴앓이 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민생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을 하시고 이런 거래소 해킹 피해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약관법에 의한 해당되는 사항을 그래서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과거 2018년에 언론에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뭐 이런 관련된 피해 보상 보험 뭐 들었다는 언론의 그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현재는 아직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입하는 별다른 그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6월달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해 있던 회원사 거래소가 23개. 근데 23개의 거래소의 17.4%의 4개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빗썸, 업비트, 코인원, 뉴빗, 요즘 코인빗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4개 거래소가 가입한 보험인 경우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 자산, 코인의 피해를 보상까지는 해주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 보험에만 가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 문제, 피해에 대한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이버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그때 네. 당시 24개 거래소의 17.4%인 4개만 가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거래 그 가입을 보험 가입까지 한 거래소들이 해킹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연한 보십니까? 거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18년도 6월 달에 그 빗썸이 해킹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빗썸 같은 경우에 흥국화재, 현대해상에다가 사이버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코인 해킹, 즉 코인이 재산이잖아요. 재산에 대한 보상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피해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빗썸을 비롯해서 다른 거래소들 그때 당시 보면은 빗썸, 코인원, 유빗 이런 거래소들이 그 해킹을 당했었지만 보험에서 피해 보상은 받지 못했다. 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험이지 재산
피해 보상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거래소들이 자기 자본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의 돈으로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겠네요. 예.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뭐 이런 그 해킹에 관련된 피해 보상 뭐 상품이 이런 것들이 또 좀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2018년도 9월 달에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손해보험이 그 단독 국내 최초로 기존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플러스 재산 피해 보상까지 포함하는 그 특약담보 보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했던 거래소만 해도 23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이 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에도 24개, 3개 거래소 중에서 4개 거래소만 가입을 했었죠. 그럼 4개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이 코인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특약담보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코인 피해 보상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그 해킹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국내에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상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직까지 거래소들이 그 코인 피해 보상까지 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보험사 입장에서 코인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기존의 통계 수치가 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가 상당히 빈약하고, 그래서 현재 아마 그 전망하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거래소가 당연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법 규정이 현실화되면 국내 보험사에서는 첫째는 국내 거래소가 작고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에서는 그 코인 피해 보상 보험 출시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 보험사와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그 코인 피해 보상 보험이 현실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강 회장님과 그 가상자산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및 뭐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